부산에서는 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감천항 항운노조에서는 사흘 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누가 더 적임자인지를 가리기 위해 3명의 예비 후보가 첫 경쟁의 자리에 섰습니다. 금정구는 다른 구군과는 다르게 도서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골목에 작은 도서관들이 만들어졌고 오는 10월에는 거점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시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2일 부산에서는 2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795명입니다. 이날 부산에서는 선제검사에서 직원 1명이 확진된 이후 코호트 격리 중인 계장군 현대요양병원에서 환자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현대요양병원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금정구 부곡요양병원에서도 환자 4명과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 요양병원에서만 총 89명이 감염됐습니다. 감천항 항운노조에서는 노조원 1명과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44명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누가 더 적임자인지를 가리기 위해 3명의 예비 후보가 첫 경쟁의 자리에 선 건데요. 원팀을 선언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월 치러질 부산시장 보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3인이 모였습니다. 부산시장 자리에 누가 더 적합한지 시민들에게 검증받는 자리, 온라인 국민 면접을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경전 속에 새 후보는 자신만의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을 보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정치는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겨보겠다고 명찰을 가리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단 한 번도 민주당의 명찰을 가린 적 없습니다. 무기력한 해수부와 쓰러져 가던 관련 산업들을 일으켜 세운 경험과 능력, 날개 없이 추락하는 우리 부산을 살리는데 다 쏟아내겠습니다. 봉하마을의 노무현 대통령 묘비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약속했던 부산의 꿈, 부산의 부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마냥 정체되어 있는 후보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후보에게 그 깃발을 쥐어줘야 합니다. 변성환이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그리고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가장 큰 화두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립. 특혜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같았습니다. 야당을 비판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자신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마지못해서 찬성하는 듯이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좀 염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덕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설령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저는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부산에 와서 하겠다고 하셨죠. 밥숟가락에 차려진 밥상에 밥숟가락 놓는 겁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공항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공항 이후에 이루어질 세계적인 물류 시스템, 물류 도시를 만들고 공항 도시를 만들고 가덕신공항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가덕신공항을 통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의 발전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동남권에 새로운 발전축을 만들어서 새로운 지방시들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제조업의 쇠퇴 등 부산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의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치러질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1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금정구는 다른 구군과는 다르게 도서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골목에 작은 도서관들이 만들어지며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에는 거점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석골 북카페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비롯해 인기 추천 서적까지 4,100여 권이 구비돼 있습니다. 코로나로 직접 방문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정 도서관과 연계한 도서 대출이 가능해 주민들의 발길은 여전합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었을 때 이제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신청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집 앞에 작은 도서관 통해서 이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18년 4개에 그쳤던 작은 도서관은 2년 만에 13개로 3배 늘었습니다. 지하철 역내의 도서관, 보드게임 특화 도서관 등 제각각 특색을 살린 동네 도서관들입니다. 올해는 옛 장전 3동 사무소와 구서역을 활용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약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책을 즐길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금정구에서는 문화체험과 독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도 만듭니다.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금샘도서관은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산선터널 연결도로인 윤산터널 상부에 만들어집니다. 강당과 갤러리를 비롯해 문화교실과 동아리실 등 독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점 공간입니다.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지식 문화 놀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콘텐츠의 기획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더해 거점 도서관까지 건설하며 금정구는 집 근처 독서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금정소방서가 소방서 내에 1인 방송이 가능한 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비대면 교육을 실시해온 금정소방서는 제반시설과 공간의 한계를 느꼈다며 1인 방송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1인 방송 시스템은 비대면 간부회의를 비롯해 학교나 노인 관련 복지시설의 소방 안전교육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의회에서 대응 전략을 연구하기 위한 공부 모임이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해운대구 의원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의회 대응 전략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임말숙 의원을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에서 이 연구 모임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이 나서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임말숙 해운대 구의원이 있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연구비 확보해서 정책 연구 용역이 착수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9년 같은 해 7월 달에 그 행안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지방의회 이제 그 의원들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원 정책 개발비를 1인 500만 원씩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을 신설한 거죠. 그래서 마침 연구 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네. 우리 단체에서 전년도에 이제 2천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이번에 4차 산업에 과연 우리 의회에서 뭘 접목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4차 산업 이러지만 우리가 PBO와답게 우리가 지금 막 그 문화를 다 활용한다거나 기술을 네. 활용하면서 아직 그 우리 사회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용역을 주게 됐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마도 이제 많은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좀 더 한 단계 다가가서 많은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런 활동들이
사실 성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제가 보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상복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좀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셨다고 보시는지요? 4차 산업 그 모임, 공부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그 전국 최초로 국민 안전 정진 조례라든지 그리고 4차 산업에 맞게 데이터, 빅데이터 활성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관한 어떤 조례를 개정도 했었고요. 나름대로 그런 활동이 여의도 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지방 그 자치 의정평가 대상의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고요. 네. 또 해수욕장에 몰래카메라 네. 성폭력 어떤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 화장실 같은데 더 네. 조금 더 내려와서 옆칸에 손이 못 들어가게끔 그 방지하는 어떤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제안과 그리고 그의 몰카에 대한 어떤 예방 조례를 그 뭐 직접 발의는 못했지만 경찰서랑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 경찰청장 감사표도 받게 됐고요. 또 우리 뭐 나름대로 지역구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동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공로표도 뭐 이렇게 받고 이래서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네. 이런 계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시고 또 그런 걸 또 주민들이 알아주셔서 또 직접 상도 주시고 굉장히 뜻깊고 보람차셨을 것 같은데 올해 의정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좀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SNS나 4차 산업 기술을 많이 익혀서 주민들한테 다방면하게 찾아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신시가지 제2의 도시 그림을 그리는데 다들 협조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함께 해 주시고 소통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이렇게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올해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도 활약 또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시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은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을 목표로 건강한 출생, 행복한 돌봄, 희망찬 청년, 평등한 가족문화 등 7개 영역별로 정책과제를 수행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산후조리 서비스, 원스톱 아가맘센터 전 구군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또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 원의 바우처,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중소사업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과 구군 육아 아빠단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분야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행정직 9급 567명과 사회복지직 9급 226명, 간호직 8급 73명 등 1,266명을 선발합니다. 전체 선발 인원은 지난해 1,329명보다 63명 감소했지만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코로나19 대응 인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제1회 임용시험은 6월 5일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등 18개 직렬 1,193명을 선발하고 10월 16일 행정직과 연구직 등 12개 직렬 57명을 선발하는 제2회 임용시험이 시행됩니다. 동의대가 부산시 구군별로 맞춤형 지역발전 포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동의대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부산 동구는 노후 아파트의 문제점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의대는 동구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역 내 빈집 활용 방안,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방안 등의 논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동의대는 부산 진구와도 지역발전 포럼을 열고 지난 21일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포럼도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